한국경제기사고, 반도체가 밀고 자동차가 끌고 한국 수출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적자를 다 메꿨다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이야기야?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리인데 수출은 잘 되는가 봐요. 보니까 보시죠. 자, 4월 수출이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면 수출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6% 넘게 증가했고, 전기차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누적 무역 수지는 올 들어 넉 달 만에 지난해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지금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대미, 대중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죠. 자, 4월 수출 동향을 보시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답니다. 작년 10월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그전엔 그럼 계속 수출이 마이너스였다.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작년도 10월달부터 수출액이 증가로 돌아서더니 계속 7개월째 지금 수출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불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그 수출 기반이 뭡니까?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은 전체 한국이라는 한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에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무래도 주력은 쌍두마차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석유 제품, 석유화학 조선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제1 교역 대상국은 미국입니다. 대미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14억 달러를 기록, 대중 수출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은 결국 미국이죠. 미국으로 좀 많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9.9% 증가한 105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조금 더 보실 거는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중동 사태 등에 따라 원유, 가스 등 가격이 뛰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리스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국제 유가가 아직까지 90달러 넘을 뻔하다가 다시 이제 80도 초반대로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이렇게 널뛰기를 해버리면은 불안하죠. 언제 다시 또 중동에서 전쟁이 확전되면서 유가가 폭등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로 봐야 된다. 좀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도 또 다른 변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출 많이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역대급 엔저라고 합니다.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 역대급 엔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져야지 일본과 같이 수출을 하는 품목에 있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500원, 1,600원이라면은 우리 수출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이득이겠죠. 근데 반면에 수입 기업으로서는 완전 죽을 맛이 되겠죠. 네. 일단 이걸 좀 보시고 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출은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유리하니까는
오히려 좀 그 덕을 좀 보고 있는 것들 아닌가. 지금 뭐 환율이 1,300원 후반대, 1,400원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수출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래서 크게 외화 유출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환율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니,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통화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약세인데 우리나라만 강하다면은 우리는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미국하고 경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동북아에서는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될 것인데, 예. 이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고 유럽으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통화가 더 강세를 보인다면은 예,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수출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역대급 경기 불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문제는 내수입니다. 내수 경기가 바닥이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역대급 2%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오늘 밤에 미국에서 동결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단이 5.5%,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5%, 한미 간 금리 역전이 2%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그 외신들 통해서 들어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유럽은 6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유럽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느 정도 시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더 이상 이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 더 이상 긴축을 유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모른다.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유럽이 먼저 선제적으로 EU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나라도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오피셜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창용 총재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네. 일단 그러한 소설담도 옵니다. 어쨌거나 수출이 늘고 무역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굿뉴스입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다만 내수만 살리면은 우리 살림살이들도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대기업들이겠죠, 그죠? 대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있으면은 그의 협력사들, 중소기업들 협력사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분들도 좀 더 성과급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좀 더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서서히 우리나라의 경제들도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파이팅 해봅시다. 네.